은퇴한 날부터 돈이 증발하기 시작했다는 말, 처음엔 그냥 누가 과장해서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알게 됩니다. 진짜로 증발한다는 표현이 딱 맞다는 걸요.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는 속도는 현역 시절보다 두세 배는 빨라지고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물 빠져나가듯 계속 새어나갑니다. 더 무서운 건요. 이건 잘못 써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동안 은퇴하면 자연히 줄겠지라고 믿었던 것들, 오히려 은퇴한 날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노후를 잠식한다는 거예요. 은퇴 후 사는 건 갑자기 없는 돈으로 모든 걸 버텨야 하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. 월급은 멈추고 사회적 연결도 느슨해지고 내가 쥐고 있는 자산 말고는 새어나오는 구멍을 막을 힘이 없어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설마 저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? 라고 넘기지만 결국 노후를 파괴하는 건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예요.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고 비용도 줄어들고 시간도 넉넉해질 거라고 상상하죠.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. 여유는 잠시이고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돈이 빠지는 이유도 그만큼 많아져요.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세 가지는 은퇴 직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줄이려고 하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날부터 끝까지 붙어 다니는 공포의 세 가지, 그리고 왜 이것들이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서 말씀드릴게요.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마음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늦기 전에 알아두면 진짜로 살 길이 생깁니다.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생활비는 은퇴하면 줄어든다는 믿음이에요. 그런데요, 은퇴하고 나면 생활비가 줄어드는 시기는 극히 짧아요. 여행 좀 다녀보고 한동안 외식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줄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. 시간은 많고 활동할 곳도 찾아야 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으니까 작은 지출들을 계속하게 되거든요.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선택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모이면 은퇴 전보다 지출이 늘어나 있어요. 커피 한 잔, 마트 한 번, 병원 한 번 은퇴자의 지출은 작은 것들이 쌓여 터집니다. 두 번째 공포는 의료비예요. 은퇴 전에는 이 의료비 증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체감이 안 돼요.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건강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입니다. 혈압, 관절, 심장, 치과, 당뇨 어느 날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. 병원비, 약값, 검사비, 치료비는 계속 누적되고 여기에 보험이 다 커버해 줄 거라고 믿는 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. 특히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응급실 한 번에 생활비 몇 달치가 날아가는 건 흔한 일이에요.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의료보험 있다고 안심하는데 본인 부담 비용과 비급여 치료가 눈덩이처럼 커지죠. 세 번째 공포는 사람 관계 비용입니다.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. 은퇴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자연히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시간이 많아지니까 약속이 늘고 모임이 늘고 경조사도 더 자주 챙기게 돼요. 은퇴한 사람들은 괜히 안 나가면 나만 뒤처질까 봐 하는 불안도 크기 때문에 관계 유지 비용은 은퇴 후에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게 통장을 가장 빠르게 잠식합니다. 밥 한 번, 골프 한 번, 선물 하나 다 의미 있는 지출이지만 은퇴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죠. 이제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줄이지 못해 노후가 무너진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혹시라도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면 지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.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남성분인데요. 은퇴 첫 해엔 별 문제가 없었대요. 하지만 1년 지나고 보니 생활비가 현역 시절보다 더 늘어 있었습니다. 이유는 단순했어요. 매일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, 소소한 마트 쇼핑,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 이게 일상이 되면서 한 달 고정 지출이 30% 가까이 올라갔습니다. 전혀 사치가 아니고 다 평범하고 소박한 지출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 평범함이 통장을 붕괴시킨 거죠.
두 번째 사례는 67세 여성분이에요.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료비 걱정을 거의 안 했다고 해요. 그런데 무릎 관절 문제 때문에 치료가 길어졌고 MRI와 주사치료, 물리치료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반년 동안 의료비로만 1,0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. 게다가 치과 치료까지 겹치면서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금액들이 폭탄처럼 쌓여갔죠. 병원 한 번 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지?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래요. 세 번째 사례는 65세 부부 이야기인데요. 은퇴하면 모임이 자연스럽게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반대였어요. 은퇴한 지인들이 많다 보니 약속이 늘고 여행 약속도 생기고 경조사에도 더 자주 부르게 되면서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현역 때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. 관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8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. 결국 이 부부는 은퇴 3년 만에 저축을 깎아 쓰는 속도가 예상보다 2배 빨라졌습니다. 이 세 가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증가합니다. 은퇴한 날부터 통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. 누구도 이 사실을 처음엔 실감하지 못해요. 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죠.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정말 통장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빠르게 말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흐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. 누군가 대신 막아주지도 않아요. 이 세 가지를 지금 줄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댈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납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. 생활비의 구조를 다시 짜고 의료비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인간관계 비용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것. 그걸 하지 않으면요. 은퇴 후 5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통장은 어느새 바닥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을 겁니다.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. 많은 분들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줄이란 말이냐 하고 답답해 하시거든요.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막상 실천이 제일 어렵습니다. 먼저 생활비부터요. 은퇴 전 기준으로 쓰던 생활비를 그대로 가져오면 거의 100% 실패합니다. 은퇴하고 나면 고정 지출이 아니라 습관 지출이 가장 위험해집니다. 매일 나가는 커피값, 별일 없어도 들르는 마트, 집에 있기가 싫어서 나가는 외식. 이거요. 하나하나는 몇천 원, 몇만 원인데 한 달 모이면 깜짝 놀랄 만큼 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한 달에 딱 이만큼만 쓴다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끊는다는 목록부터 만드는 겁니다. 커피 배달, 충동 쇼핑, 이 세 가지만 잡아도 체감이 바로 옵니다. 의료비는 더 무섭습니다. 이건 줄인다고 줄어드는 성격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구조예요. 그래서 은퇴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. 여행 적금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게 의료비 통장이라는 겁니다. 따로 떼어놓고 이건 병원비 전용이다 하라고 마음속에 못을 박아두셔야 합니다. 그래야 실제로 병원비 폭탄 맞았을 때 생활비까지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. 사람 관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. 은퇴했다고 인간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다 나가야 할 나이가 아니라 골라서 나가야 할 나이입니다. 예전처럼 다 챙기다 보면 통장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. 불편한 모임, 부담되는 약속, 억지로 나가는 자리는 하나씩 정리하셔도 됩니다. 그걸 두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결국 내 통장도 내 노후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결국 은퇴 후 돈이 증발하는 진짜 이유는 사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. 그 습관은 은퇴 전부터 이미 몸에 붙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줄이지 않으면 은퇴한 다음에는 절대 줄이기 더 어렵습니다.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손에 쥔 월급이 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끊어내셔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은퇴한 날부터 정말로 통장은 소리 없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.